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요? 이 질문은 크게 보면 우주 같고 작게 보면 모래한 알 같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정답이 아주 간단하다고 믿었습니다. 더 좋은 성적, 더 번듯한 직장, 더 넓은 아파트. 성공이라는 이름표를 얻기 위해 우리는 쫓기듯 달렸고 끊임없이 증명하려 애썼으며 인생이라는 할 일 목록, 투두리스트에 체크 표시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많이 지워나갈수록 내 삶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믿으면서 말이죠. 그러다 어느 순간 인생의 빨리 감기 버튼이 눌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말다툼 소리로 변하더니 어느새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짧은 안부 인사로 변해버렸습니다. 검던 머리카락은 어느 날 아침 첫 흰머리에게 자리를 내어주더니 곧이어 걷잡을 수 없이 하얗게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병원을 드나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낯선 약 이름과 복잡한 검사 절차가 익숙해졌고 수십 년을 쉼없이 돌아간 몸이라는 낡은 기계는 여기저기서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노년의 정답을 찾은 듯했습니다. 손주들의 재롱을 보는 낙탑골공원 나무 그늘 아래서 친구들과 두는 장기 한판 텔레비전 앞에서 꾸벅꾸벅 조는 오후 병원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내 번호가 뜨기를 기다리는 시간, 마치 생명이란 종점을 향해 가는 카운트다운을 기다리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하지만 설탕 넣는 것을 깜빡한 미지근한 물처럼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삶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자, 시선을 이곳으로 돌려보시죠. 대한민국 경주 천년의 고도 불국사 앞 새벽에 웅장한 사찰 광장에 5명의 노인이 서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전혀 다른 대답을 세상에 내놓으려 합니다. 머리는 하얗게 샜고 듬성듬성한 머리카락은 두피를 다 가리지 못합니다. 얼굴에 패인 주름 하나하나는 세월이 직접 새겨 넣은 지도처럼 깊고도 투박합니다. 그들은 다소 힘겨워 보이는 동작으로 심지어 조금은 떨리는 다리로 오토바이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오토바이들 역시 주인만큼이나 연식이 꽤 되어 보입니다. 허리를 굽히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느릿한 동작은 영화 속 슬로우 모션 같습니다. 동작 하나하나마다 가쁜 숨소리와 관절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신다면 그 탁하고 늙은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아직 세월이 다 꺼뜨리지 못한 소년 같은 불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평균 나이 81세. 저마다 아픈 곳 하나쯤은 달고 사는 이 노인들이 젊은이들도 망설인다는 전국 일주장정에 도전하게 만든 꿈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들 중 누군가는 심장의 스텐트 시술을 받아 약으로 심장을 뛰게 하고 누군가는 관절염이 심해 한 걸음 뗄 때마다 바늘 위를 걷는 고통을 느낍니다. 또 누군가는 머릿속 지우개라 불리는 망각의 병과 필사적인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장장 13일 총 1배의 갸스참치트스이 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긴 여정. 이것은 그들에게 낭만적인 꿈을 이루는 여행일까요? 아니면 생명을 담보로 한 무모한 도박일까요? 가족들의 눈물 섞인 반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도로 상황. 과연 이들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무사히 완주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여행의 의미는 눈에 보이는 결승선을 넘는 것,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아침한 햇살이 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한 이 새벽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새벽 6시의 경주. 공기 중에는 아직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새벽 시장의 활기찬 냄새와 사찰에서 피어오르는 향내음이 섞여 이 도시만의 독특한 생명력을 만들어냅니다. 불국사의 화려한 단청 처마 위로 해가 솟아오르며 5 노인과 그들의 애마 위로 따스한 금빛을 쏟아냅니다. 이곳은 그들이 선택한 출발점입니다. 먼 길을 떠나기 전 부처님께 혹은 조상님께 신고식을 하고 평안과 가피를 비는 것이 평생의 습관인 분들입니다. 팀의 리더이자 맏형인 김덕수 할아버지. 우리는 그를 덕수 형님이라 부릅니다. 올해 83인 그는 돋보기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펼쳐진 지도 위에 굵은 손가락을 짚어가며 붉은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간을 잔뜩 찌푸린 모습이 마치 중대한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장군 같습니다. 경미한 심장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는 그의 주머니에는 언제나 작은 혀 밑에 넣는 응급약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행의 부적과도 같습니다.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 오토바이의 타이어 공기압과 엔진 오일을 점검하는 이는 80살의 박상철 할아버지 상철 영감입니다. 젊은 시절 농사도 짓고 기계도 만졌던 그는 기계에 대한 천부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그는 팀의 정비사이자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몽키 스패너로 나사를 조이며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투덜거립니다. 아이고 마 내 무릎이 이 오토바이 부속만도 못하다. 이번에 가면 진짜 죽는 거. 아이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의 손놀림은 누구보다 꼼꼼하고 진지합니다. 심한 관절염 때문에 쭈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조차 고역이지만 그는 그저 이를 악물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냅니다. 조금 떨어진 곳 82의 전직 교사 초회 선생님이 작은 수첩에 볼펜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평생 교단에 섰던 습관대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지만 지금 이 습관에는 운명에 저항하는 비장함이 서려 있습니다. 그는 초기 치마의 증상을 앓고 있습니다. 입으로 중얼거립니다. 오늘 8월 15일. 날씨 맑음. 우리는 출발한다. 그는 돌아서면 잊어버릴까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을 기록하는데 필사적입니다. 돌사자상 옆에 기대어 백미러를 묵묵히 닦고 있는 사람은 81의 이정호 할아버지 정호 형님입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아 큰 소리로 말해야 알아듣는 그는 말수가 적습니다. 그는 가슴 주머니에서 비닐로 꼼꼼하게 싼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사진 속에는 양갈래 머리를 하고 환하게 웃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는 사진을 향해 작게 무언가 속삭이고는 다시 심장과 가장 가까운 주머니에 소중히 넣습니다. 마지막 한 명은 가장 어리지만 겉보기엔 가장 튼튼해 보이는 강철민 할아버지. 79에 그는 젊은 시절 인천항 부두 노동자였습니다. 근육은 이제 늘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매섭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어 숨 쉴 때마다 미세한 쇳소리가 나지만 그는 작은 산소통을 짐 가방에 쑤셔 넣고 헬멧을 씁니다. 마치 젊은 시절 부두로 출근하듯 이 거친 여정을 덤덤하게 받아들입니다. 광장 한편에는 배웅 나온 가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주인공들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습니다. 걱정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 어쩔 수 없다는 체념,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존경심까지. 덕수 형님의 아들, 번듯한 사업가인
40대 중년 남성은 미간을 찌푸린 채 아버지에게 애원하듯 말합니다. 아버지, 제발 고집 좀 그만 피우세요. 연세도 있으신데 집에서 쉬시면 안 돼요. 길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시려고요. 입으로는 말리면서도 그의 손은 아버지의 짐을 오토바이 뒷좌석에 단단히 묶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대학생인 상철 영감의 손녀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며 할아버지를 껴안습니다. 파스 뭉치와 소염 진통제를 할아버지 가방에 쑤셔 넣으며 당부합니다. 할아버지 무릎 아프면 절대 참지 말고 전화해야 해 알았지. 최 선생님의 딸은 붉어진 눈시울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코팅된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을 아버지 손에 쥐어줍니다. 아빠, 엄마 사진 가져가세요. 엄마랑 같이 약속 지키고 오세요. 최 선생님은 주름진 손을 떨며 사진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심장 가장 가까운 셔츠 주머니에 그 사진을 넣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리더 덕수 형님이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는 꼿꼿이 허리를 펴고 배에 힘을 주어 가족들과 걱정하는 이들을 향해 외칩니다. 너희들이 뭘 걱정하는지 안다 하지만 사람이 죽는 게 무서워서 숨만 쉬고 산다면 그게 죽은 거랑 뭐가 다르냐.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4명의 전우를 둘러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의 바람을 쫓으려는 게 아니다. 그 바람은 이미 지나갔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약속을 지키러 가는 거다. 심장이 뛰는 한 꿈은 늙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러 가는 거야. 그가 돌아서서 반짝이는 오토바이에 올라타며 수없이 연습했던 구호를 외칩니다. 자, 실버 드림팀 출발. 5대의 오토바이 엔진이 동시에 굉음을 울립니다. 비록 젊은이들의 오토바이처럼 웅장하진 않고 다소 낡은 소리지만 그 소리가 하나로 합쳐지자 가슴을 울리는 묘한 힘이 느껴집니다. 가족들의 복잡한 시선과 관광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뒤로하고 평균 나이 80세가 넘는 이 라이딩 팀은 느리지만 단단하게 광장을 빠져나갑니다. 남쪽을 향해 119km에 달하는 장엄한 꿈의 길로 접어듭니다. 아침 햇살이 그들의 구부정한 등을 길게 비춥니다. 오토바이 엔진 소리는 마치 타임머신처럼 그들을 싣고 국도를 달립니다. 바람이 주름진 얼굴을 스치자 그들의 기억은 60년 전 그날로 되돌아갑니다. 그때도 바람은 불었지만 꿈이 실려 있었고 지금은 회한과 오기가 섞여 있다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선두에 선 덕수 형님은 앞만 보고 달립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1960년대 시장 어귀에 있던 덕수 상회가 떠오릅니다. 까까머리 소년 덕수는 가게 창고에 숨어 헌 책방에서 산 일본 오토바이 잡지를 훔쳐보곤 했습니다. 이러는 한 글자도 몰랐지만 멋진 오토바이 사진을 보며 상상했습니다. 언젠가 저런 철마를 타고 배달이 아니라 오로지 바람을 느끼기 위해 지평선 끝까지 달려보겠노라고. 연필러 낡은 지도 위에 삐뚤빼뚤하게 전국 일주선을 그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꿈의 날개는 현실 앞에서 너무나 쉽게 꺾였습니다. 아비지가 쌀가마니를 나르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기 때문입니다. 장남인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는 꿈꾸는 소년에서 7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잡지도 지도도 덮어야 했습니다. 장부를 적고 물건을 떠고 손님에게 굽실거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게는 커져 번듯한 마트가 되었고 그는 성공한 사장님이 되었지만 밤늦게 홀로 셔터를 내릴 때면 가끔 생각했습니다.
내 그 낡은 지도는 어디로 갔을까? 그 지도는 낡은 장부더미 맨 밑에 깔려 60년 동안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뒤따르는 상철 영감은 쑤셔오는 오른쪽 무릎을 툭툭 칩니다. 바짓단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관절이 시립니다. 그는 1960년대 가난했던 고향 마을을 떠올립니다.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 진흙탕에서 구르던 시절. 그의 유일한 꿈은 자기만의 오토바이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남의 집 일을 해주며 모은 돈으로 중고 오토바이 한 대를 샀을 때 그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걸 타고 서울 공단으로 가서 돈을 벌 생각이었죠. 하지만 야속한 하늘은 가난한 자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큰 태풍이 불어 둑이 터지고 집과 논이 물에 잠겼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가족을 위해 그는 피눈물을 흘리며 그 오토바이를 팔았습니다. 쭈글쭈글한 지폐 몇 장을 손에 쥐고 떨던 그날, 그의 꿈은 진흙탕 속에 묻혔습니다. 결국 그는 오토바이 대신 완행열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고 평생 기름밥을 먹으며 가족을 일으켰지만 다시는 오토바이를 사지 못했습니다. 초애 선생님은 일정한 속도로 달립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친 성격처럼요. 그는 자꾸만 깜빡하는 기억을 붙잡기 위해 풍경을 눈에 담습니다. 그의 기억은 1970년대로 날아갑니다. 초임 교사 시절 첫 월급으로 산 작은 스쿠터. 신혼이었던 아내 혜자를 뒤에 태우고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여보, 우리 돈 모으면 이걸로 전국 일주 신혼여행 가자. 대한민국 구석구석 다 가보자. 아내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 머리를 맞대고 지도에 동그라미를 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고 우유값, 학원비, 유학 자금, 돈 들어갈 곳은 끝이 없었습니다. 애들 크면, 애들 졸업하면, 결혼시키면, 핑계는 꼬리를 물었고 어느새 두 사람의 머리는 하얗게 샜습니다. 3년 전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는 결혼 앨범 속에 끼워진 그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70 넘은 노인이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이 여행은 아내와의 50년 늦은 약속을 지키기 위한 길입니다. 가장 느리게 달리는 정호 형님은 자꾸만 길가 풍경을 두리번거립니다. 난청으로 세상과 단절된 그이지만 그만큼 추억 속에 더 깊이 잠깁니다. 1960년대 빵집 보조였던 그는 건너편 과일 가게 딸 미경을 짝사랑했습니다. 가난한 제빵사와 부잣집 딸. 그는 몇 달치 월급을 모아 부산 해운대로 가는 버스표 2장을 샀습니다. 받아보고 와서 정식으로 아버지께 인사드릴게. 미경도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떠나기로 한 날 미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은 닫혀 있었고 나중에야 그녀의 아버지가 둘 사이를 알고 야반도주하다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휴대전화도 없던 시절 편지 한 통 못 전하고 생이별을 했습니다. 쓰지 못한 버스표는 평생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지만 해운대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 바다가 너무 아플까 봐서요. 이번에 그는 60년 만에 그 바다를 향해 갑니다. 마지막을 지키는 강철민 할아버지. 거친 바닷바람에 폐가 쌕쌕거리지만 자세는 바위처럼 단단합니다. 그는 1970년대 인천 부두를 떠올립니다. 땀 냄새와 의리로 뭉쳤던
부두 노동자 친구들. 군대 가기 전 친구들과 오토바이로 강원도 산길을 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출발 일주일 전 떨어지는 컨테이너를 피하다 다리를 다쳤습니다. 친구들은 떠났고 그는 병실에 누워 그들의 무용담을 들어야 했습니다. 사진 속에 빠진 자신의 얼굴. 그 후로 다리 통증 때문에 힘든 일은 못하게 되었고 친구들과도 멀어졌습니다. 그때 포기했던 그 길을 늙고 병든 몸으로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5 노인의 오토바이 행렬은 단순한 짐이 아니라 반세기 동안 묵혀둔 청춘과 회한을 싣고 달립니다. 이것은 뒤늦은 성인식이자 운명에 대한 부드러운 반항입니다. 하지만 80세의 몸으로 달리는 길은 가혹했습니다. 매번 스로틀을 당길 때마다 시간과 병마와의 싸움이 이어집니다. 여행 초반 호남 평야를 지날 때만 해도 설렘이 컸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논밭 수확이 끝난 들판의 냄새. 그들은 길가 기사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며 야 꿀맛이다 라며 웃었습니다. 고혈압도 당뇨도 잊고 그저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자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첫날 밤 허름한 모텔방. 상철 영감의 무릎이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걷기도 힘들 정도가 되자 그가 주먹으로 다리를 치며 자책했습니다. 아이고 이 몹쓸 몸뚱어리. 내가 짐이다 짐이야. 그냥 돌아갈란다. 분위기가 무거워졌을 때 최 선생님이 아내가 챙겨준 파스와 연고를 꺼내 상철 영감의 무릎에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덕수 형님은 찜질팩을 대주었습니다. 상철아, 우리 5명이 한 몸이다. 내 다리가 내 다리야. 네가 못 가면 우리가 업고라도 간다. 그날 밤 파스 냄새 진동하는 모텔방은 그 어떤 곳보다 따뜻했습니다. 며칠을 달려 드디어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여수 밤바다 혹은 부산 해운대. 탁 트인 바다를 보자 정호 형님이 멈춰 섰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묵묵히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정호 형님은 파도가 발목을 적시는 곳에 서서 품속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바닷바람에 흰머리가 날립니다. 미경아, 내 왔다. 60년이나 늦어서 미안타. 바다가 니처럼 참 곱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파도가 그의 평생의 한을 씻어내줄 때까지. 돌아온 그의 눈가는 붉었지만 표정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덕수 형님은 말없이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가장 험난한 코스는 동해안 7번 국도와 강원도 산길이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과 끝없이 펼쳐진 동해. 아름답지만 굽이치는 도로는 늙은 라이더들에겐 극한의 도전이었습니다. 오르막길에서 강철민 할아버지의 숨이 넘어갈 듯 가빠져 몇 번이고 갓길에 세워 산소를 마셔야 했습니다. 더 큰 위기는 초애 선생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산길 휴게소 초애 선생님의 눈빛이 갑자기 멍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고 내가 와 여기 있노 망각이 찾아온 것입니다. 모두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 덕수 형님이 차분하게 먼 바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최 선생 적어봐라. 동해 바다다. 우리 전국 일주 중이잖아. 형수님한테 보여준다고 일기 쓰고 있었잖아. 안 기억나나. 형수님이란 말에 최 선생님의 눈이 돌아왔습니다. 아, 맞다. 우리 혜자. 혜자 보여줘야지. 그날부터 친구들은 쉴 때마다 최 선생님의 수첩 기록을 도왔습니다. 여기에 적어라. 오늘 설악산 바위가 칼처럼 멋있었다고. 강원도를 지날 때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의 폭우. 하지만 노인들은 피하는 대신 우비를 꺼내 입고 빗속을 뚫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소리 지르고 흘러간 옛 유행가를 고래고래 불렀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때 상철 영감의 오토바이가 빗속에서 멈췄습니다. 고장이었습니다. 어두운 국도변 난감한 상황. 하지만 상철 영감은 공구 가방을 꺼내더니 가로등 불빛 아래서 능숙하게 오토바이를 뜯어 고쳤습니다. 20분 뒤 엔진이 다시 부르릉. 살아나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봤나, 내 아직 안 죽었다 그날 밤. 온천에 몸을 담근 5 노인은 서로의 늙은 몸을 보며 웃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젖은 수첩에 꾹꾹 눌렀었습니다. 오늘 비가 왔다. 상철이가 차를 고쳤다. 우리는 크게 웃었다. 잊지 말자. 13일째 되는 날.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었습니다. 다시 출발점인 경주 시내로 들어설 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SNS를 타고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평균 81세 어벤져스 실버 라이더의 기적. 한 젊은이가 찍어 올린 사진 한 장이 전국을 울렸습니다. 불국사 광장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취재진 응원하러 온 시민들, 그리고 가족들. 처음엔 걱정만 가득했던 가족들의 얼굴에 이제는 자랑스러움과 눈물이 섞여 있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된 오토바이가 들어오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덕수 형님이 헬멧을 벗자 아들이 달려와 아버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상철 영감의 손녀는 우리 할아버지 1등이라고 쓴 종이 메달을 목에 걸어드렸습니다. 최 선생님의 딸은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아내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네 다녀왔다. 우리 신혼여행 다 했다. 참 좋더라. 그 순간 그의 기억은 또렷했습니다. 5 노인은 서로를 부축하며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덕수 형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다들 늙은이가 주책이라고 했지만 사람은 늙고 몸은 고장, 나도 마음속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꿈은 늙지 않습니다. 숨이 붙어있는 한 늦은 때란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압니다. 인생의 정답은 늙으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직접 써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요. 여행은 끝났지만 변화는 이제 시작입니다. 덕수 형님은 여전히 심장약을 먹지만 다음엔 가까운 곳으로 소풍을 계획합니다. 상철 영감은 손녀가 준 종이 메달을 보물처럼 자랑합니다. 최 선생님의 수첩은 기억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정호 형님은 마음의 짐을 바다에 던지고 와서인지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강철민 할아버지는 노인정에서 무용담을 늘어놓느라 바쁩니다. 가족들도 변했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보살펴야 할 짐이 아니라 꿈을 가진 한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다음엔 어디 가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 일백 암시치 9월 2세 여정은 단순한 거리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그어놓은 불가능이라는 선을 넘는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70, 80이 너무 늦은 것 같으신가요? 꿈을 꾸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가장 멋진 이야기는 청춘의 서문이 아니라 풍파를 겪고도 삶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지금 이 순간에 쓰입니다.
완벽할 필요도 젊을 필요도 없습니다. 뛰는 심장과 나아가려는 의지만 있다면 당신의 최고의 시작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불꽃을 지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꿈을 응원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